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큰 기업이죠. 의료기술 대기업 에보트의 최신 성적표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거대 기업이 지금 잘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어디선가 삐걱거리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적 발표라는 게 사실 숫자만 보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뜯어보면요. 기업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특히 에버트처럼 사업부가 정말 다양한 회사는 더 그렇죠. 아, 어떤 엔진이 잘 돌아가고 어떤 엔진이 좀 힘든지 보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엔진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엔진은 정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또 어떤 새로운 엔진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엔진들 상태를 하나하나 보기 전에 이 비행기 전체의 현재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2025년 4분기 실적하고 2026년 전체 전망, 큰 그림은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행은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매출을 보면요. 유기적 매출이 3.8% 성장했어요. 유기적 매출이요. 아,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특수한 상황을 뺀 진짜 체력을 말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일시적인 요인을 싹 걷어내고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익인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1.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PS가 1.50달러요? 네, 이게 성장률로 보면 두 자릿수, 무려 12%나 성장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결국 이걸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2026년 전망은 이 순항이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회사 측에서는 아주 자신감 있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유기적 매출 성장률 목표가 6.5에서 7.5% 사이고요. 오, 더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 EPS는 10% 성장을 목표로 잡았어요. 정리하면 한 자릿수 후반의 매출 성장과 두 자릿수의 이익 성장, 이게 바로 에보트가 투자자들에게 항상 약속해온 건데 내년에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아주 장밋빛 미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 엔진의 상태는 제각각일 것 같네요. 가장 먼저 좀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엔진, 영양사업부부터 얘기해보죠. 4분기 매출이 유일하게 줄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CEO인 로버트 포드가 직접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팬데믹 때 원자재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랬죠. 분유나 영양 보충제 같은 제품의 제조 원가가 크게 오르니까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렸던 거죠. 그런데 이게 부메랑이 된 겁니다. 아, 가격을 올리니까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낀 거군요. 맞습니다.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줄어든 거죠. 잠깐만요. 이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최첨단 의료 기술로 막 심장 판막 만들고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가 지금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분유 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마치 코카콜라나 P&G 같은 소비재 기업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래서 이 지점이 헬스케어의 소비재화라는 거대한 트렌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트도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가격과 프로모션. 떠나간 소비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4분기부터 가격을 조정하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했고요. 둘째는 혁신입니다. 솔직히 지난 몇 년간 공급망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느라 신제품 개발에 좀 소홀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무려 8개 이상의 신제품을 쏟아낼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출혈을 좀 감소하더라도 판매량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제품으로 다시 시장을 잡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과정 때문에 2026년 상반기까지는 영양사업부 실적이 계속 부진할 거예요. 하지만 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양사업부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예열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력을 높일 준비를 하는 엔진도 있겠죠. 진단사업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단사업부도 전체 매출은 3.5% 줄지 않았나요?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언뜻 보면 그냥 역성장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5년에 진단사업부의 발목을 잡았던 아주 큰 역풍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역풍이요? 네, 첫째는 모두가 예상했던 코로나 검사 매출의 급감이고요. 둘째는 중국 시장의 VBP 정책으로 인한 타격이었죠. 아, VBP. 중국 정부가 의료기기 가격을 막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후려치는 그 정책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거대한 역풍이 2026년에는 대부분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 작년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네. 코로나는 이제 비교 대상에서 거의 빠질 거고 VBP 충격도 작년에 대부분 반영이 끝났어요. 이걸 걷어내고 핵심 사업인 코랩, 그러니까 병원 검사실 부분만 보면 3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 덕분에 2026년에는 진단사업부가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올 준비를 마쳤다 이런 신호군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실적 발표의 진짜 주인공으로 넘어가 보죠. 한쪽에서 말 그대로 하드캐리하면서 회사 전체를 끌어올린 사업부가 있었죠. 바로 의료기기 사업부입니다. 성장률이 무려 10.5%에 달했어요. 네,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사실상 에보트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주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도 여러 개의 작은 고성능 엔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뇨 사업부의 연속 혈당 측정기 CGM입니다. CGM,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피부에 센서 붙여서 실시간으로 혈당 체크하는 기기죠? 맞습니다. 2025년에 이 CGM 하나로만 매출 7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와, 75억 달러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3년 연속으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씩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가 매년 새로 생겨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장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장률 퍼센테이지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요. CEO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매년 10억 달러씩 성장하는 것을 둔화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아, 퍼센트가 아니라 절대적인 규모를 봐달라. 그렇죠. 성장하는 절대적인 규모에 주목해달라는 거죠. 물론 CEO 입장에선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시장의 우려는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점인데 이걸 규모로만 봐야 한다는 건 핵심을 좀 피해가는 답변 아닐까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에보트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아직 침투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SGLT2 계열이라는 최신 당뇨약을 먹는 환자가 한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분들은 혈당 관리가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 이 중에서 CGM을 쓰는 사람은 아직 100만 명에 불과해요. 와, 그럼 아직 500만 명의 잠재 고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혈당하고 케톤을 동시에 재는 차세대 센서 출시까지 앞두고 있어서 시장을 더 확장할 무기도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당뇨 사업부 하나만으로도 이미 엄청난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전기생리학 EP 사업부입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을 치료하는 분야죠. 여기서 PFA라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곧 출시됩니다. PFA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기존 기술하고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존에는 심장의 문제 부위를 치료할 때 RF, 그러니까 고주파 열에너지로 지지는 방식을 주로 썼어요. 아, 인두처럼요? 네, 그렇죠. 효과는 좋은데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손상시킬 위험이 좀 있었죠. 그런데 PFA, 즉 펄스필드 절제라는 신기술은 아주 짧고 강력한 전기 펄스를 쏴서 원하는 조직의 세포에만 미세한 구멍을 냅니다. 오, 주변의 식도나 신경 같은 중요한 조직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훨씬 안전하고 정밀한 옵션인 셈이죠.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에버트는 경쟁사들이 이 PFA 제품을 먼저 출시하는 동안에도 기존의 RF 기술만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아, 신무기 없이도 잘 싸우고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PFA라는 강력한 최신 무기까지 장착하게 된 거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궁극의 도구 상자를 갖게 된 셈이라 시장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잠시만요. 자음 자료를 보니까 더 놀라운데요. 페이스메이커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그 수십 년간 기술이 거의 안 변했다고 생각했던 그 분야에서 12% 성장을 했다고요? 하하. 바로 그 점 때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전통적으로 페이스메이커 시장은 한 자릿수 초반의 저성장 시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성장을 이끈 주역은 어베연이라는 무선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무선이요? 네, 기존 페이스메이커는 가슴 피부 밑에 배터리를 심고 거기서 심장까지 전극선을 연결해야 했잖아요. 이 선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베이어는 비타민 캡슐만한 크기로 전극선 없이 기기 자체를 심장 안에 직접 삽입합니다. 선이 아예 없다는 거군요. 네, 시술도 훨씬 간단하고 감염 위험도 적죠. 이 제품은 아직 전체 페이스메이커 시장의 10% 정도밖에 침투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심장 사업부 역시 포트폴리오가 아주 막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동맥, 삼천판, 승모판 등 심장의 거의 모든 판막 질환에 걸쳐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들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뇌졸중 예방기구인 아뮬렛의 중요한 임상시험 결과 발표도 임박해 있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말 의료기기 사업부의 모든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현재의 성과를 봤으니 이제 에보트의 미래 전략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현재 엔진들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엔진은 무엇일까요?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인수 발표가 바로 그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결정은 에보트의 미래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빠르게 성장하는 암 진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이걸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죠. 지금까지 에보트의 주력 사업이 이미 발생한 심장병이나 당뇨를 관리하는 일종의 소방수 역할이었다면요. 이그젝트 사이언스 인수는 이제 불이 나기 전에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 경보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시장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더 큰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CEO의 발언에서 그 비전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매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듯 특정 연령이 되면 암 조기 발견 검사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서 미래 의료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아주 담대한 전략적 배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보트의 실적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엔진을 가진 거대한 비행기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각 엔진의 역할과 상태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의료기기라는 강력한 주력 엔진이 비행기를 힘차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진단사업부라는 엔진은 작년에 역풍을 딛고 예열을 마친 뒤에 곧 출력을 최대로 높일 준비를 하고 있죠.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한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그젝트 사이언스 인수는 이 비행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차세대 제트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군요. 네,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다룬 에보트의 연속 혈당 측정기나 미래의 암조기 진단 같은 기술들은 전통적인 환자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 소비자의 건강관리 영역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앞서 얘기 나눈 영양사업부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죠. 이처럼 의료기술이 개인화되고 소비재처럼 변해갈 때 환자와 소비자의 경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에보트와 같은 헬스케어 기업의 미래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